당신도 이런 순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분명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나면 다정하고 웃고 손도 잡고 가끔은 우리 잘 되나 싶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텅 비어요. 왜냐하면 만나기 전보다 만난 뒤에 더 불안해지거든요. 왜 나는 늘 혼자 애쓰는 느낌이지?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먼저 분위기 맞추고. 이거 진짜 사랑 맞아?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감정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연애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애매한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멀어지고, 다정한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엔 사라지고, 잡히는 것 같다가도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남자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지 판단할 때 말이나 표정에 매달리면 결국 흔들립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다정한 말도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연출이 거의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우선순위로 배치하는 방식, 끊겼을 때 다시 붙이려는 방식,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패턴입니다. 그건 마음이 아니라 뇌가 결정합니다. 뇌는 스스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만들고 에너지를 쓰고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것에는 시간 되면 여유 생기면 나중에 같은 말을 붙여요. 오늘 영상은 그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걸러드립니다. 그가 당신을 생존처럼 느끼는지 아니면 심심풀이로 느끼는지 들으면 잔인하게 명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로맨틱한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드러나니까요. 첫 번째로 볼 건 연락 횟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게 시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바쁜 사람도요.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는 10분을 만들어요. 퇴근길에 전화 한 통, 잠들기 전 짧은 메시지, 다음 주 일정 속에 미리 박아놓는 약속.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의 증거라기보다 뇌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자동 전략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의 뇌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선택지라면 만남의 언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이번 주는 좀 애매해. 다음 주에 보자. 질단 보고. 여기서 핵심은 그가 바쁜지 안 바쁜지가 아니에요. 바쁨 속에서도 당신을 끼워 넣는가? 아니면 바쁨이 끝난 뒤에야 당신을 꺼내는가? 진짜 애착이 있는 사람은 바쁠수록 더 짧게라도 연결하려 합니다. 관계의 끊김이 스트레스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는 말이 길게 이어질수록 사실은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야 하는 이유가 그의 뇌에 충분히 생기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이 말은 아프지만 당신이 중요로 등록되지 않으면 당신은 늘 후보로 남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꺼내 쓰는 일정의 빈칸. 그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당신이 스스로를 빈칸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김에 대한 반응입니다. 관계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락이 없으면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야.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타입이야 가능하죠. 하지만 성격과 애착은 구분해야 합니다. 애착이 형성된 관계에서는 연결이 끊기는 순간 뇌가 미세하게 경보를 울립니다. 아주 큰 공황처럼 오진 않지만 묘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진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싸우거나 어색해져도 그 상태를 오래 못 버팁니다. 화가 나도 자존심이 상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뇌가 말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 그래서 결국 돌아와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요. 반대로 당신이 며칠 조용히 있어도 멀쩡하고 당신이 연락을 끊어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편해 보인다면 그건 성숙함이 아니라 연결이 끊겨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관계일 수 있어요. 애착이 없는 사람은 끊김이 편합니다. 연락이 안 와도 불안하지 않고 잠수 타도 생활이 잘 굴러갑니다. 그때 당신만 마음이 타들어가요. 그 차이가 결국
누가 관계를 더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공평할 필요까진 없지만 최소한 한쪽만 생존처럼 매달리는 구조가 되면 당신의 자존감이 마모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뇌는 중요한 대상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당신의 사소한 것들이 남아요. 당신이 싫어하는 말투, 좋아하는 음식, 피곤할 때 나오는 습관, 최근에 힘들었던 사건 해결, 당신이 진짜 예민해지는 지점. 이런 건 센스라기보다 그 사람의 뇌가 당신을 중요한 존재로 분류할수록 당신 관련 데이터가 우선 저장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아 맞다가 습관처럼 나오고 당신이 이미 말해둔 경계를 다시 넘고 심지어 당신이 상처받았던 지점을 또 건드린다면 그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당신이 중요 정보로 저장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사소한 걸 기억하니까 사랑이다가 아니라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한 걸 계속 놓치면 위험하다 돼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중요한 건 로맨틱한 깜짝 선물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다뤄주는 정확도거든요. 그 정확도가 낮은 사람과 오래가면 당신은 매번 설명하고 매번 상처받고 매번 납득시키느라 지칩니다. 네 번째는 사회 속에서의 당신입니다. 둘만 있을 때 다정한 사람은 많아요. 분위기 좋을 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애착은 관계를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관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뇌는 불확실한 상태를 스트레스로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관계의 위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이야기 속에 당신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다음엔 같이 보자가 나오고 당신의 존재를 굳이 지우려 하지 않아요. 물론 조용한 성격이라 공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조용한 타입은요. 조용해도 관계는 안정적이에요. 연락 패턴이 일정하고 약속이 정확하고 당신이 불안해할 요소를 줄입니다. 반대로 관계는 공개 안 하면서 패턴도 들쑥날쑥이고 약속은 흐리고 중요한 순간에 빠지고 애매한 말로 상황을 덮는다면 그건 조용함이 아니라 등록을 미루는 태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이 미뤄진 관계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확실한데 너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협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애인이 아니라 확실함인데 그 사람은 확실함을 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당신이 힘들 때 그의 반응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랑이다라고 착각해요. 위로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예쁜 말은 누구나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애착이 있으면 상대의 고통이 내 문제처럼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진 사람은 말로만 끝내기 어려워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약을 챙기거나 시간을 내거나 구체적으로 뭘 도와줄지 묻거나 최소한 지금 내가 뭘 해주면 제일 좋아,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으면 당신은 점점 외로워져요. 힘들겠다, 그 사람 너무했다, 세상 원래 그래, 내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만 길어지면 당신은 위로받는 게 아니라 혼자 감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상담사가 아니라 동료가 되어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감각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이 없으면 당신은 점점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들고 그때부터 관계는 함께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상태가 됩니다. 그게 가장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섯 번째는 약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처음엔 멋있게 보이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진짜 애착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는 안전이에요. 안전한 관계에서는 완벽한 척이 줄어듭니다. 실수도 말하고 불안도 말하고 콤플렉스도 말하고 어떤 날은 못난 마음도 꺼냅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평가자가 아니라 쉼터로 분류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꽤 됐는데도 대화가 늘 표면만 돌고 감정 이야기를 하면 회피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면 농담으로 덮고 당신이 관계를 진지하게 정리하려 하면 슬쩍 주제를 돌리고 늘 괜찮아 별거 아냐로만 넘긴다면
그는 아직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 두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 관계로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관리되는 관계에서는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친밀감은 서로의 진짜 얼굴을 보는 순간 생기거든요. 그리고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쓰고 불편해지면 빠지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7번째는 미래 문장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증거는 미래 대화예요. 뇌는 오래 갈 관계라고 판단할수록 미래를 그릴 때 그 사람을 자동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이런 문장이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여름엔, 우리 주말엔, 우리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억지로 하면 티가 납니다. 근데 진짜면 별 생각 없이 나옵니다. 반대로 늘 이렇게만 말한다면요. 나는 다음 달에, 나는 올해는, 나는 내년에, 나는 요즘. 그 사람의 미래에는 늘 그 사람만 있고 당신은 초대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의 미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관계는 지금도 애매하지만 더 애매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람은 중요한 건 미래에 넣고 덜 중요한 건 현재의 편함으로만 소비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맞아요. 표현이 서툰 사람은 있습니다. 말로 사랑을 설명하는 회로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패턴이 흔들리지 않는가? 말이 없어도 약속이 정확하고 연락이 일정하고 관계 회복이 빠르고 당신이 불안해할 요소를 줄이면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표현이 원래 없어를 방패로 삼으면서 연락도 들쑥날쑥, 약속도 들쑥날쑥,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상처받아도 별말 없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책임은 당신에게 돌린다면 그건 서툴미 아니라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이라고 했죠. 서툴러도 반복은 만들어집니다. 반복이 없다면 당신은 결국 혼자 사랑을 분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뇌과학 이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절대 합리화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통제입니다. 당신의 일정, 인간관계, 옷, 행동을 간섭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죄책감을 주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소유입니다. 둘째, 무시와 비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예민하다로 깎아내리고 존중 없이 말하고 상처 준 뒤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이건 공감이 아니라 권력 게임이에요. 셋째, 착취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만 쓰고 돌려주는 게 없는 관계, 미안근하지만 바뀌는 건 없는 관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설이면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집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의 크기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패턴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먼저 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인지, 끊겼을 때 다시 붙이려는 힘이 있는 관계인지, 당신의 말이 머리에 남는지, 당신의 아픔이 행동을 만들지, 당신 앞에서 안전해지는지, 미래 속에 당신이 들어오는지. 이게 전부 합쳐져서 그가 당신을 생존으로 느끼는지 심심풀이로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당신이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증명하게 하세요. 사랑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반복입니다. 오늘부터는 애매한 관계에 당신의 하루를 쓰지 마세요. 명확한 패턴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주세요. 지금까지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